자, 금표율과 용적률인데요. 이거 나와있죠. 여러분 교재 127에 가면 나옵니다. 127에 가면 나오는데 127에 있는 내용들을 책만 보고도 알면 좋겠죠.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들으면 훨씬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 드릴게요. 뭔 약속을 할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딱 40분 뒤에 어떤 숫자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죠? 머리 아프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금표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표율. 금표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으는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금표율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금표율. 금표율이 뭐냐?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비율이거든요. 비율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토지 면적 아닙니다. 토지 면적이 아니고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 토지 면적과 대지 면적은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5만 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건물 못 짓는 토지가 만약에 4만 3천 제곱미터더라. 그럼 대지는 7천 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 대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 건물을 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이 아니고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을 다른 말로 건축 가능 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표율의 일반적인 공식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 127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금표율인데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금표율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변하는 겁니까? 자, 우리 학원이 있죠, 학원. 학원이 예를 들어서 학원 주소지가 이렇거든요.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1번 길 16이거든요. 그러면 211번 길 16 한 필지 토지는, 이 지분의 토지는요, 금표율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변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죠. 이게 뭐 오늘 60 됐다가 내일 자고 그러니까 70이 되고 또 자고 그러니까 63이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다니까요. 금표율이 만약에 50이에요, 50. 어디가? 대지 면적이 정해져 있나요? 변하는 거나요? 대지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변하는 거요? 정해져 있죠. 아니, 뭐, 우리 211번 길 16의 대지가 자고 올라니까 1300이고, 자고 올라니까 1200이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100제곱미터. 인데, 건축 면적 X를 찾는 거예요. 즉, 내가 어디에 토지를 낙찰받았든지 토지를 매입했는데 100제곱미터 토지가 있는데 100제곱미터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지역이 뭐고 거기에 보니까 그 지역의 건폐율은 50일 때 내가 그 대지를 활용해서 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얼마더라? X. 이게 X의 값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이게 건폐율. 근데 이거 쉽죠? 얼마입니까? 50이에요. 그 건축 가능 면적을 얼마로 하면 돼요? 50으로 하면 돼요. 50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거든. 여기에 건폐율이 50%라고 할 때 소유자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얼마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50이죠. 5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50을 짓는 겁니다. 요 지을 수 있는 게 최대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이게 50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50이 되는 거예요. 건축 면적이 50이라는 얘기죠. 50을 지어야 됩니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을 수 있는 거죠. 51은 안 돼요. 49는 돼요. 49는 돼요. 건폐율은 건물을 어디에 짓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건축법에서 따로 규제하는 거예요. 건폐율은 건물을 어디에 짓든 어떤 모양으로 짓든 그건 1도 관심 없어. only 이 대지를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최대가. 그 안쪽으로 활용해야 돼. 이게 건폐율의 규제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이 건폐율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원래는 없었을까요? 자, 조선시대로 갑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건폐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금표율,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법은 규제법이거든요. 규제. 규제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죠? 투기 과열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을까요? 오래 안 됐을까요? 오래 안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오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 시대 상황이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 그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어떤 일련의 조치거든요. 그래서 금폐율이라는 건 원래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금폐율이 탄생 배경을 알면요, 금폐율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들어봐봐. 자, 금폐율이 없는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금폐율이 없는 시절로 돌아가는 거 이제 옛날로 한 60년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금폐율이 없답니다. 금폐율이 없대. 금폐율 같은 거 없대. 자, 이만큼의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건물 지으라 그래서 어떻게 지을까? 금폐율 없대. 그렇지. 꽉 채우겠지, 뭐. 옆에 대지 소유자가 이만큼의 대지가 있어요. 금표율이 없대. 어떻게 지을래? 그거 꽉 채우겠지, 뭐. 가득 채웠어. 풀로 짓는 겁니다. 이 사람도 꽉 채우겠지, 뭐. 금표율 없으니까 건물을 꽉 채워줘요. 그래서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요, 건물과 건물이 다닥 붙어 있어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도면 본 거 있죠. 그죠? 용산로, 한강로 뭐 블블블블블블 있잖아. 그죠? 그런 데 가보면 골목이 많아다니까. 근데 건물들이 막 다다다다 붙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죠? 옛날에 지은 건물도. 왜? 금표율이 없었거든. 또 금표율이 있다 하더라도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단속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역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런 건축에 보면 이런 특징이 있죠. 그죠? 불법 증축하고 막 이런 걸 막 옛날에 많이 했잖아.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해 선거에서 단속 안 한다 이러죠. 근데 그런 거 혹시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선거에서 가지고 단속 안 한다 이런 말 혹시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도상국일 때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바람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채광권이 확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생활 보호도 잘 안 돼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불이야, 이랍니다, 불이야. 불이야, 이라니까 허라당 답답합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상가 건물이나 주택은요, 불나죠? 그 동네 전체가 싹쓸이가 돼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이게. 그 물이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택,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건물이 지어지고 하는 것들이 도시의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좀 체계적인 규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대지 안에서 건폐율을 줘가지고요,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다 제한했어요. 자, 그래서 건폐율이란 걸 만드는 겁니다. 건폐율을 만드니까, 자, 달라집니다. 자, 해볼게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건폐율 있어요. 이 지역의 건폐율은 50%입니다. 만약에. 자, 이만큼의 대지를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건폐율이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를 지어라? 50%를 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폐율을 만든 목적은요, 공간 확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건물을 얼마를 지을 것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고, 건물은 원래 100% 다 지을 수 있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 통풍, 채광,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기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자, 건폐율은 네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 안 궁금하다. 근데 여기는 건폐율이 얼마더라? 50이다. 그래서 너는 얼마를 지어라? 50%만 지어라. 건물을 어디에 짓든지 어떤 모양으로 짓는지는 건폐율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그건 건축법한테 물어보고, 하여튼 얼마만 활용해라? 50%만. 니는, 그러니까 니도 50%만 활용해. 나는 니도 50%만 활용해.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만큼만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뭐로 남겨라?
공지로 남기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발생했던 통풍 문제 해결됐습니까? 사생활 문제 해결됐나요? 일조권 문제, 일조권 내지는 채광 문제 해결됐나요? 화재 위험 예방됐나요? 됐잖아 봐. 그리고 금표율은요, 여기서 불이야! 이랬거든, 불이야! 이랬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빨리 짐 챙기가 나가야 되잖아. 불이야! 이랬거든. 그럼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마당에 나와가지고, 불났네, 옆집에. 불구경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옆집에 불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화재가 연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간입니다, 공간. 금표율을 만든 목적은요, 공간 확보의 취지가 있어요. 이 금표율을 확연하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금표율은 공간입니다. 공간 안에 대 공간. 근자가 무슨 근자야? 응? 세울 근자죠. 패자가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패자가 무슨 패자냐면, 요런 패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패자냐면요, 덮을패입니다. 덮을패. 무슨 패자라고요? 덮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의미만 아시라는 이야기죠. 자, 해석합니다. 금표율 의미입니다. 금표율은요, 건물을 대지 안에서 건물을 세워서 덮는 부분의 비율을 말해요.